우리가 가해냐, 우리도 피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단계를 의무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고, 그 전에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도 위원으로 많이 활동했거든요. 학교폭력이라는 자체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내려서 선도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과연 이 제도가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절차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학교폭력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부모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피해 학생이 먼저 학교폭력을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는 보통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학교폭력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접수가 되면 당연히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도 이런 내용으로 학교폭력이 접수됐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초기에 사실을 확인을 해요. 사실을 확인한다는 거는 누구한테 확인하겠어요? 가장 먼저는 피해를 당한 학생에게 확인을 하겠죠. 피해 학생. 그 다음에 피해 학생이 신고한 내용이 있으면 이 신고 내용을 토대로 가해 학생에게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겠죠.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또 누구한테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이 사실을 목격한 목격 학생에게도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겠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실 확인 절차입니다. 사안이 좀 복잡하고 뭔가 확인할 게 많다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를 하면서 전담조사관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럼 교육청에서 학교로 전담조사관이 오게 됩니다. 먼저 이 단계까지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학교폭력이라는 건 우리가 TV에서 보는 일방적인 가해도 있지만, 대체로 서로 같은 반에서 아니면 같은 학교에서 서로 아이들끼리 어떤 갈등 관계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피해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100% 피해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얘도 피해를 당했지만 사실상 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아이도 피해자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폭력을 먼저 신고한 학생이라고 해서 피해 학생이 되는 거고, 피해 학생이 가해라고 지목한 학생이라고 해서 가해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 학생이라고 지목된 학생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가해냐, 우리도 피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실은 마폭을 하라고 학교에서도 그럼 마폭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피해를 당한 부분이 있으면 신고의 선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 추가로 학폭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다 보니 마폭이 늘어나는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 갈등 관계가 있으면 사실 갈등 관계는 풀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서 학교폭력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학교폭력을 얘가 먼저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를 제일 먼저 취해지게 되냐면 분리를 시킵니다. 격리를 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키냐면, 얘가 이제 먼저 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가해 학생한테 너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됐고 피해 학생 쪽에서 분리를 원하니까 너 3일 동안 아니면 5일 동안 학교에 나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원하기만 하면 무조건 격리 조치를 시키는 거예요. 3일에서 5일 정도. 그러면 반대로 이 가해 학생도 나도 피해자야 라고 하면서 마폭을 제기하면 피해 학생이 곧 가해 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3일에서 5일 정도 당연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습권도 문제가 되고, 갑자기 학교를 잘 다니다가 3일에서 5일 정도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내가 정말 가해자인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해자로 추정을 하면서 격리 조치가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담조사관이 왔어요. 전담조사관이 안 오는 경우에는 그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생활부장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럼 이 조사를 할 때 충분히 조사가 돼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주변에 학생들이 많아요. 보는 눈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만 조사하지 말고 학교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아이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실체 진실이 어느 정도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아이들을 다 조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두세 명, 많아야 두세 명 정도 그냥 목격 학생으로 조사하고 그냥 사안을 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내서 보내는 이런 형식적인 조사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CCTV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 봐야 돼요. 근데 학교에서 이 CCTV 보는 것도 되게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조사를 충실히 해준다고 하면 피해 학생도 억울함이 없고 가해 학생도 억울함이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안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 결과 보고서를 조사관이 작성을 해요. 그러면 이 전담기구로 올리거든요. 그럼 전담기구가 학교마다 다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교사, 학부모가 이제 구성원인데 이 교사 학부모가 전담기구를 개최를 할 때 학교폭력이 맞다 아니다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거의 안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원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담기구에서 뭐만 확인을 하냐, 학교장 자체 종결을 할지 말지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장 자체 종결을 하려면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가지 사안이 있어야 돼. 일단 경미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미한 사안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속적인 게 아니어야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게 경미하고 지속적이지 않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학교장 자체 종결할 사안인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 피해를 신고한 쪽에서 학생과 플러스 보호자 모두가 학교장 자체 종결을 원한다는 동의를 해야 돼요. 이 동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경미하고 지속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자체 종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이 자체 종결이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심의위원회로 교육지원청으로 올리게 됩니다. 네, 이런 절차가 문제인 거예요. 이런 절차를 하지 않더라도 두 학생 사이에 서로 사과하고 그냥 사과를 받아주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그냥 학교장 자체 종결로 선도로 끝날 만한 사안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70~80% 이상이에요. 근데 대체로 학교에 있을 이 단계에서는 피해 학생 쪽도 그렇고 가해 학생 쪽도 그렇고 너무 감정이 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화해 중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아, 우리가 그때 화해 중재 할 걸 그랬나?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화해 중재 제도를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어요. 동의할 때만 하도록 선택사항을 두고 있는데 저는 이 단계를 의무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화해 중재를 해보고 화해 중재가 되면 그냥 학교장 자체 종결로 그냥 해결을 하고 화해 중재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의 골이 깊거나 사과가 충분히 안 됐다고 하는 사건만 교육청으로 보내야지 이걸 선택으로 하다 보니까 더 갈등이 골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 학생도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학교 생활이 힘들고 가해 학생도 가해자로 되면서 학교 생활이 힘들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해중재 제도를 의무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피해 학생 쪽이든 가해 학생 쪽이든 지금은 감정이 격화되고 그랬어도 일단 화해중재 제도는 저는 동의를 했으면 좋겠다. 해보고 그래도 이게 안 풀린다 싶으면 그 다음 절차로 가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학교폭력이 예전처럼 학교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학교폭력법 자체 개정 논의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거든요.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그 법 개정하는 데 참여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매뉴얼도 만들고 하는데 거의 한 15년 가까이 한 것 같거든요. 저한테 왜 요청을 안 하세요? 저한테 요청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잘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을까 충분히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들, 그 다음에 학교 폭력으로 신고당한 학생들 저한테 와서 상담하시면 일을 크게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